고속 안정감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6년 3월에 출고된 아우디 뉴 A8 65 TFSI입니다. 쿼트로라는 이름이 더 있네요.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길지? 주행거리는 17만 킬로고 차량 가격은 3,590만원입니다. 야, 이런 차는 정말 전형적인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매우 많은 다소 극단적인 캐릭터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는 깨끗해 보입니다. 성능 점검상에서도 특별히 사고도 없고 기계장치에 체크되어 있는 특이점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장거리를 타지 않으면 이런 기간 동안 이 많은 주행거리를 타기는 힘들겠죠. 보통 고속주행을 많이 한 차들이 상태가 좋은 것은 상식적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봐도 주행거리가 많고 연식이 좋았던 차가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 사고가 있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보다 말입니다. 이 차는 소유자 변경이 1회가 있고 내차 피해 3회 300만원대 보험 처리 금액이 있습니다. 사실 신차 금액을 고려해보면 이런 보험 처리 금액은 별 내용이 아닌 경우가 상식적일 것입니다. 정말 궁금한 차인데요. 차고지 대구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안 열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지금 저는 대구로 갑니다. 대구 예상 도착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현재는 8시 9분이거든요. 주행거리는 약 109km 이고, 오늘 볼 차는 아우디 A8 65T FSI입니다. 65T FSI면 이게 4.2L 터보인가? 잘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사양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양은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아마 제가 알기로 8기통 사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그럴 겁니다 아마. 차는 16년 3월 식인데 17만 3천 킬로를 탔습니다. 와, 진짜 많이 탔네요. 이게 용도 변경이 없는 자가용으로 이렇게 많이 탔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단히 많이 타시긴 했습니다. 사고는 없는 차고, 그 다음에 가솔린이고, 그렇습니다. 탄화 수소가 조금 많이 나왔네.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촉매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수입차인데 이렇게 뭐 오일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오무기어, 우리 조향, 오무기어, 스티어링 기어 이런 게 뭐 누유가 없다고 돼 있는 거 보면 정말 차는 연식이 말해주죠 컨디션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요즘 다 보증보험을 들기 때문에 조금 상태 안 좋으면 다 체크해 놓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좋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차가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 눈에 봤을 때는 운전석 도어하고 그 다음에 조수석 뒷도어가 약간 색이 좀 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게 제가 사양을 봐야 되겠네. 몇 기통짜리지? V6 모델인 것 같긴 한데 8기통 모델인가? 일단 제가 사양은 나중에 보면서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에 그 12기통 6.3L A8을 파주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저한테는 최고의 세단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차였는데 과연 이 차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실내 인테리어가 예쁘구나. 그러면 저와 함께 대구로 가서 과연 이 차가 어떤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SK 엔카 진단을 받았는데, 뭐 사실 엔카 진단이니 뭐니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직접 차는 봐야 또 정확하게 이게 상품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사양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뭐야, 디젤만 나오나? 트림 이거밖에 없어. 모델 하나만 나오죠? 저게 그러면 출고는 16년에 됐는데 연식이 구형 모델일 수도 있겠다. 뭐야 이거? 왜 디젤만 나오지? 아 근데 제가 이거 웹서핑을 하다가 이 기사를 하나 봤는데, 보시면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000대 판매 정지, 인기 모델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볼게요.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2,000대가 인증 취소,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차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군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때문에 2016년도에 판매 정지를 받았군요. 이 차가 소음 성적서 위조로 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아우디 A8, 여기 있네. A8 65T FSI 쿼트로 2014. 이게 2014년형이구나.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캡처해둬야 되겠다. 네, 복잡한 얘기는 치우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진입했습니다. 대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동구 용계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반야월로인데 거의 여기가 대구 끝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동쪽으로 가면 경산이죠.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까 고속도로 말미 대구 인접한 곳에는 소나기가 굉장히 강수가 많았는데 여기는 다행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우산을 안 들고 왔거든요. 뭐 우산 많이 오면 하나 사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여기는 동대구 각산동입니다. 차는 여기 인근에 안전한 곳에 주차를 했고 차고지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한 500m 정도 걸어가면 차고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동대구 여기 각산동이 조금 변두리인데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지고, 실제로도 이런 동네도 최근에 생긴 동네거든요. 빌라촌. 그리고 아파트도 막 들어서고 이렇게 만들어서 막 임대도 많이 하고. 요즘 어딜 가도 자꾸 외곽 쪽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죠, 도심이. 그리고 뭐를 새로 짓고 그렇게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돌고 이런 게 바로 경제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뭐 너무 과한 개발을 위한 개발, 난개발 이런 거는 조금 자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매매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뭐 과거에도 몇 번,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왔던 곳이고,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도 A8을 여기 어디서 출고했죠. 여기 어디서 출고했었습니다. 판매자분은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지금 무슨 수차들은 따로 이런 창고에 차를 넣어 놓으셨는데, 일단은 차를 냄새는 좋은 냄새가 나네. 넣어놓고 묵직하다. 타격통이네. 타격통 4.2리터. 고압 펌프가 이렇게 있구나. 특이하네.
얘도 엔진오일 딥 게이지가 없네. 네? 얘도 엔진오일 게이지가 없네. 아 원래 독일 전자식인가 보네. 네, 독일 차도 원래 없어요. 아니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연식별로 다르다. 아, 나 6기통인 줄 알았더니 이게 8기통이었네요.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판매 정지가 됐던데, 그러니까 매물 정보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2016년에 판매 정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딥게이지구나. 일단 시동을 걸어야 되겠네. 아, 왜냐면 엔진을 한번 찍어보고 이제 시동 걸라고 했더만. 야, 지금 다른 분이 차를 보러 오신다고 해서 일단 시운전하고 리프트부터 확인하러 갑니다. 차는 일단 굉장히 깨끗해요. 일단 첫인상이 좋습니다. 시운전 코스로는 딱 좋네요. 이게 쇼크를 한번 바꾼 것 같아. 쇼크를 바꿨다고요? 예, 쇼크를 한번 바꾼 것 같아. 아까 그 17만 탔으면 아까 그 부싱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뒷범버는 7이 있습니다. 일단 뒷범버는 한판 도장이 있습니다. 일단 수증기 잘 나오는 거 봐서는 촉매나 연소 상태가 좋고요. 머플러 부싱 이상 없고, 밑에 부싱들 구조물 괜찮고, 뒤에 쇼크도 터진 데가 없어요. 뒤에 등속 조인트는 디퍼런셜 드라이브 샤프트 괜찮고, 리어 쇼크는 상황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링크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미션 케이스 괜찮고, 라디에이터 새는 거 없고, 팬 잘 돌아가고, 오일팬 괜찮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휴, 진짜. 이 차는 사실 제가 너무 사전 지식 없이 차를 보러 왔습니다. 사실 이런 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차가 왜냐 하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차는 2016년도에 판매가 된 차량인데요. 2016년 8월에, 이 차가 판매 정지를 당했어요. 판매 정지를 당한 이유는 배기가스, 그 다음에 소음기 조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국내에서 거의 보기 힘든 레어템이 됐죠. 이 차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신차가가 1억 4,600만 원이 하는 어마어마한 고급 차량입니다. 엔진은 8기통이고요. 배기량은 3,993cc, 65TFSI. 상세 모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력은 450마력에 450마력이고 5,800 RPM에서 나오고, 토크는 56kgm, 1,400rpm부터 나옵니다. 아까 보셨듯이 트윈터보의 장점이 저회전, 고회전 모두 힘이 골고루 나오게 하는 차죠. 그리고 제로백은 5초, 최고 속도는 210km 리미트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올휠 드라이브 쿼트로 모델이고요. 자동 8단 모델이고, 벤틸레이티드 전후 브레이크, 멀티링크, 에어쇼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은 5135 길이, 그 다음에 폭은 1950, 높이는 1460입니다. 굉장히 큰 차죠. 휠베이스는 2992. 네, 큽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8.3km per 리터이고, 연료 탱크는 82리터짜리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가 다예요. 왜냐하면 뭐 검색도 안 되더라고요, 상세 모델이. 그러니까 이 차는 저번에 제가 탔던 12기통 모델의 다운사이징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형이기 때문에 좀 더 모던하고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뭐 배기음이 굉장히 큽니다. 12기통 모델보다. 그게 좀 크게 차이점이고, 그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스웨이드 재질의 이 도어 트림 이런 건 좀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보셨다시피 뭐 누유는 전혀 없고, 약간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하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물먼지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비 오는 데서 약간 운행을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침수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변호사분이 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3년 동안에 17만 킬로를 탔겠죠. 그리고 에어쇼크는 전방의 프론트 어퍼암하고 에어쇼크는 교환인 것 같아요. 리어는 아니고요. 에어쇼크도 터진 게 없고, 녹도 없고, 뭐 어디 물 새는 데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CV 밸브라든지 뭔가 이제 점화 코일이나 인젝터 이런 형상들이 굉장히 디자인 레이아웃이 조금 색다른 구조가 되어 있고, 그 엔진은 V6 엔진처럼 굉장히 좀 약간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약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 휠 타워에서 쇼크 타워에서 엔진은 좀 약간 앞으로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복잡해. 하여튼 그런 차입니다. 굉장히 고급차다. 이까지가 저의 첫인상이고, 일단 창문을 닫고 좀 이따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원을 연결했는데 블랙박스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출발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매매 상사이고요. 이제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시 어딘가 도심 어디고요. 목적지까지는 약 309km.
도착하면 5시가 조금 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니 5시가 아니라 6시는 되겠죠. 차가 막히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기름을 좀 넣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차의 첫인상은 말씀드린 대로 고급스럽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고급차의 특징 상징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고급차는 좋은 오디오와 좋은 소재감, 그리고 편안한 시트, 그 다음에 넉넉한 출력, 멋진 배기음. 근데 사실 멋진 배기음은 고급차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 카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차는 450마력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 세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아마 S6에 들어가는 엔진인 것 같은데, RS6 이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S6 엔진인가? 아무튼 그런 엔진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스포츠 세단이라고 충분히 불리울 만하죠. 일단 주행거리가 17만 킬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은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 점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지금 이 속도가 한 50km 구간대인데, 이때 딱 뭔가 이 사륜구동이 이 작동하는 이런 특유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렇고 타이어가 너무 인상적이네요. 타이어가 이제 마제스티,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9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국산 타이어 컴포트 계열 중에서 1등을 했죠. 평점이 가장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타이어죠. 미션 스트레스도 없고, 이게 미션이 뭐지? 느낌이 듀얼 클러치 미션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조금 타보면서 차랑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갖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하체는 전형적인 에어쇼크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에어쇼크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좋아요. 정말 이 풀사이즈 세단이 주는 전형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드라이브 모드별로 승차감은 조금 감쇄력은 변할 텐데, 지금은 컴포트 모드일 겁니다. 컴포트 모드. 이 참 시스템, 오토 모드구나. 오토로 다니니까 좋네요. 오토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센터 콘솔에 팔을 딱 걸치고 이렇게 메뉴 조작을 하는 게, 전 손가락이 짧은 편인데 손가락 좀 긴 분들은 그냥 앉아서 손가락만 따닥 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런 인터페이스야 당연히 이제 익숙해지면 편한 것일 테고, DVD, CD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것 같고, 좋네요. 차 그냥 주행거리가 이제 다소 10만 킬로 후반으로 많은데, 그냥 주행거리만 많은 2016년식 4년 된 5년 차 된 차량입니다. 그냥 주행거리만 많은 이 주행 느낌은 아우디 특유의 느낌이 있고, BMW하고도 안 비슷하고 벤츠하고도 안 비슷한데, 정말 세련된 주행 감각입니다. 사실 이런 일상주행에서 쿼트로가 어떠니 사륜이 어떠니라고 이렇게 논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랩 주행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차의 접지를 스캐닝하면서 센서들이 동력 분배를 하겠죠. 앞으로도 보내고 옆으로도 보내고 뭐 그러겠죠. 특히 이제 악천후 때 이 쿼트로 시스템은 특히 겨울철 접지가 타이어의 접지가 떨어질 때 이럴 때 빛을 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가감속을 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오토로 돼 있어서 그런지 지금 약간 좀 에코 모드, 에피시언트 모드로 달리는 것 같아요. RPM 반응이 좀 더디거든요. 그리고 뭐 토크도 그렇고 출력도 그렇고 이 사이즈 약 2톤 약간 언저리의 차량을 끌어내는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50마력이면 딱 맞습니다. 너무 막 넘치는 출력도 아니고요, 부족한 출력도 아니고 딱 그렇습니다.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450마력도 좀 부족해요. 2톤 정도는 부족하거든요. 전 정말 한 600, 한 700마력, 그러니까 M5, 신형 M5급 정도 되면 이제 정말 시원시원하다 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2톤이라는 무게가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를 정말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막 자유자재로 가감속을 이어나가려면 한 700마력 정도 엔진 출력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특히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양산차에서 그런 차는 드물죠. 이렇게 무거운 차는 풀브레이크 몇 번 하면 열포화가 생겨가지고 브레이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런 독일차, 벤츠, BMW, 아우디, 뭐 폭스바겐 이런 차들은 그래도 차에 기본적으로 가고 서고 선회하고 이런 기본기는 좋죠. 1등 기업입니다. 특히나 뭐 폭스바겐 크루에 있는 아우디는 약간의 이제 프리미엄 디비전 속해 있는 카테고리의 차들을 만들죠. 그래서 뭐 A6도 그렇고 A4도 그렇고 이렇게 A8도 그렇고 기본 품질 이상의 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A8이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S클래스, BMW 7 시리즈, 그 다음에 렉서스 LS 이 트림 중에서는 A8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딱 제 취향입니다. 근데 보통의 보편적인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이 고속도로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야, 정말 편하다. 여기서 이 스마트 크루즈가 되나? 레이더가 있다고 했으니까 되겠죠? 한번 해볼까? 아니야. 정확한 작동법을 몰라서 시도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된다. 핸들 스티어링 조작도 해주나? 그건 모르겠어요. 핸들을 안 돌려주네. 어쨌거나 뭐 ACCC 이거 있는 거 어디입니까? 굉장히 장거리 크루징에 있어서 좋죠.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첫인상 너무 마음에 든다. 정말 완벽하다. 네. 점심을 못 먹어서 첫 번째 나오는 휴게소에 들러서 간단하게 끼니 해결하고 장거리를 고속 안정감이라는 게 이런 거죠. 너무 안정적입니다. 100km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직진성도 좋아요. 그리고 쇼게이 탄성도 좋고 타이어 마제스티 9은 예술이네요. 정숙성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하부 방음은 좀 아쉽습니다. 살짝 아쉬운 느낌이에요.
뭐 그렇고, 뭐 그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인서울 하겠습니다. 이제 좀 차랑 친해졌습니다.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이 차가 지금 제네시스 DH랑 무게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맞나? 이 차가 조금 더 무겁겠죠. 정확하게 제네시스 DH 무게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비슷해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 차는 450마력에 아무튼 어떻게 보는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제네시스 DH가 굉장히 저기 접근성과 가성비가 좋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는 무겁다는 느낌 별로 안 들어요. 물론 무거운 차예요. 무거운 차고 무게감도 느껴지지만 그 무게감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좀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네시스 DH는 그런 것보다는 차가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는 더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해요, 이 차는. 물론 이것도 역시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차에서 시작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편견입니다. 편견. 분명 대표적인 편견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차가 더 좋다? 당연히 이 차가 더 좋아야 됩니다.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더 좋아야 됩니다.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나? 아이고야.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는 정도로 품질 차이가 나느냐?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더 비싼 값어치를 하고 더 비싼 차이지만 가격이 2배. 이성적인 잣대를 대어보면, 놀래라.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든 줄 알고. 이성적인 잣대를 대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2배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럼 이런 차를 사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하는 분들이, 소비자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거든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사는 분들은 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논리죠. 돈과 가치를 한다. 다만 그 돈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돈의 잣대, 돈이 저렴하다 비싸다는 잣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차를 신차로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은 이 정도면 뭐 1억 몇천만 원 할만하지, 괜찮네 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고, 그 제네시스와의 지금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무게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흘러왔네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차죠. 아니다, 이것도 편견에서 시작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차는 아니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말이 두서없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이게 동급 모델이라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보면서 무게가 어떤 차랑 비슷하네, 이 차의 무게를 보고 생각난 게 저는 제네시스였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런 고가 제품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비교하기가 힘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네. 배터리가 없어서 갈아 끼우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갈아탔고요. 경북 구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아까 바로 못 들렀어요. 그냥 중부 내륙 들어와서 들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선산휴게소까지 갈 겁니다. 선산휴게소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고속버스들의 환승휴게소죠. 그래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5km 더 앞에 있는데 남은 거리는 231km이고 지금 아주 무난한 항속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듣고 뭐. 근데 음질이 제가 예전에 전해드렸던 그 바워스 앤 윌킨스 그 오디오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데 이 음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압감이 좀 달라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게 2016년 출고 차량인데 의외로 이렇게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안 달려있고, 그 다음에 초크방 감지 시스템이 여기서 어디 알람이 딱딱 초크방 시스템이 없는 게 좀 약간 의아하죠. 그런 부분은 좀 뻥찐다 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좀 아쉽다 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기름이 지금 2칸만 딱 남았으니까, 기름이 하나 둘 셋 넷 8칸이거든요 총 칸수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5만원 넣을 겁니다. 5만원 넣으면 몇 칸이 올라갈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배고프다. 네, 밥 먹고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기름 넣어야 되구나. 기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이른데 지금 2시 40분 정도 됐는데 여기는 참 어둑어둑하죠. 감사합니다. 주유를 하고 가겠습니다. 출구는 오른쪽입니다. 독일차답게. 오이구야, 저기 아주 쭉 빼시다가 주유를 하시는 분이 계시군요. 그냥 뭐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차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좋은 차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12기통 6.3 모델을 정말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차가 뭐 내구성이 안 좋다는 식으로 많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구성,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LS 뭐 일본차 뭐 내구성 좋다라고 하지만 적당히 주행거리 달리면 수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하체. 그 다음에 옛날 LS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전자식 ABS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전자식 웜 기어, 렉 피니언 기어, 스티어링 기어라든지 뭐 이것저것 그거 할 게 많았어요. 손볼 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차들도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차가 무겁고 전자장비가 많고 하는 차들일수록 당연히 주행거리나 연식이 올라가면 그것들이 수명을 다해서 고장이 나거나 혹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의 쇼크 뭐 이런 것들 비싸겠죠. 당연히 하체 부품류 당연히 비쌉니다. 엔진 아까 보셨죠? 굉장히 독특하고 복잡한 레이아웃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터빈 보셨죠? 그런 터빈이 딱 하고 저기에 그 다음에 촉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옹기종기 엔진룸에, 좁은 엔진룸에 모여있고, 이 차는 출력이 많이 나니까 열량이 많지 않습니까? 열이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런 내열 재료를 가지고 또 그런 설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쿨링, 이런 차들일수록 쿨링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리비가 비싸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차를 사실은 수리비에 대한 괜찮겠지 라고 희망 고문을 하고 사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차를 구매할 때는
상응하는 수리비, 즉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대가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국산차, 그나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국산차를 타시는 게 맞죠. 아무튼 근데 이 차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지금 엔진오일 교환 시기는 도래되었다고 하거든요.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고 일단 당분간 이렇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쪽 지방으로 갈수록 지금 뭐 소나기도 오고 평균 속도를 10% 낮추겠습니다. 이 차가 아무리 뭐 꽈트로 A8 전자담배가 많이 장착된 차량이지만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는 감소 불행이 최고죠. 와, 비가 시원하게 내리네. 사륜구동은 요즘에 현 시대의 사륜구동은 험로를 위한 사륜구동을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접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도구인 경우가 많죠. 그런 컨셉의 자동차가 많고 그게 승용차도 그 다음에 SUV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를 유지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능을 고스란히 손실 없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접지가 안 되어서 발생되는 로스가 되는 동력 손실을 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손실은 그런 손실 없이 오로지 성능을 잘 끌어내기 위해 접지 성능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안정성이죠. 차량 거동의 안정성. 그래서 안정적인 접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일단은 위험한 상황에 접지를 잃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즉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지, 적극적인 방어 운전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설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안 했다 하더라도 차가 안전하게 그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륜구동은 그 후자에 가까운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륜을 너무 믿고 그냥 안전불감증에 걸리면 안 되겠죠. 네, 경북 문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문경은 뭐 제가 자주 다니지만 굉장히 골짜기죠. 지대도 높고, 그래서 반면에 자연이 푸르릅니다. 문경역에서 500m 앞이네. 당연히 저는 패스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충무 내륙 고속도로를 오랜만에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쭉 거의 제한 속도를 항속해서 가고 있는데 속도감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진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주행하는 주행 감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도 고급스럽고요. 이런 것도 리얼우드로 보이고 좋아요.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차가 2013년, 2012년도에 이 D4, 그 코드명 D4 모델이 나왔는데 2017년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약간 다소 이제 이게 이 그 모델의 거의 후기형 버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기능들, 스마트 보조, 주행 보조 장치들이 다소 부족하다는 거, 차량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재래식 어떤 품질, 자동차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옵션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근데 저같이 옵션보다는 차의 기본기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뭐 부족함,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구름 보십시오. 네, 지금 뭐 저 화물차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몰랐는데 이거 차선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버튼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 버튼이 그 크루즈 장치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그럼 그렇지. 별로 아쉬운 게 없는 차입니다, 이 차는. 야, 정말 좋은 차네요. 그러니까 2016년 출고차인데 그게 없을 리가 없지. 근데 그거는 아쉬워요. 확실히 이거 축구방 감지 경보장치가 없다는 거, 그 부분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일단 뭐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있는데요, 차 컨디션 너무 좋고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진입할 때까지 쭉 그냥 차분하게 갔다가, 네, 지금 여기는 어디야, 충북 충주시를 지나고 있고요. 뭐 계속 이렇게 크루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의 100에서 110km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가고 있는데, 현재 평균 연비는 13.8km, 출발 이후에 누적 연비입니다.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준수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연비는 좋다. 역시 이제 직분사 엔진의 장점이죠, 연비가 좋다는 점. 이렇게 중간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갑니다. 네, 지금 드디어 남은 거리가 100k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93.9km이고요. 지금은 충북 음성군에 들어왔습니다. 곧 여주 제시를 지날 거고요. 이거 뭐지? 차는 뭐 이제 이 정도 타니까 그냥 제 차 탄 것 같이 편안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나중에 이 차를 타고 싶어요. 정말 딱 제 취향입니다. 네,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경기도 이천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갈 제시에서 빠져나가서 그전에 어느 쪽으로 합류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63km가 남았고요. 예상 도착 시간은 5시 49분입니다. 6시가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4시 40분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이제 약간 걸치겠죠. 그리고 이 미션이, 제가 정확하게 이 미션을 종류를 모르겠는데 듀얼 클래스 미션 같아요. 좀 약간 부드럽게 세팅된 듀얼 클래스 미션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변속을 고회전을 띄워서 풀악셀을 해보면 좀 바로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운전을 안 해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냥 뭐 토크 컨버터 방식인 듯, 그 다음에 듀얼 클러치 미션인 듯 그렇네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냥 이도저도 아닌 둘 다인 것 같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토크 컨버터 방식이라고 해도, 토크 컨버터 방식이라면 굉장히 변속 속도가 빠른 방식이고, 토크 컨버터 방식이 아닌 듀얼 클러치 미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듀얼 클러치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8속인 거 보니까 토크 컨버터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수도권의 위험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차가 막혀요. 남은 거리는 44km가 남았고, 이제 죽전 휴게소를 앞두고 있거든요. 12km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교통정보 표시 색상이, 컬러가 주황색인 거 보면 막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시간 보자. 지금 이제 곧 5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막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더 가야 되니까 40km를 1시간 반. 뭐 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막히는 것 같긴 해요. 서울 퇴근 시간 치고는 말이죠. 그래도 멀긴 멀다. 아무튼 뭐 지금 아주 연비도 좋고, 차가 뭐 이 정도 크루징 연비면 기름값 부담도 별로 없죠. 그리고 승차감 좋고, 뭐 옵션 구성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서, 뭐 5m가 넘는 차를 보고 지나치게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넌센스이긴 하지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위화감이 느껴지는 크기는 체감적으로 아닙니다. 저 지금 가고 있는 저 임팔라 같은 경우도 차는 또 5m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런 임팔라도 참 가성비는 좋은데, 아무튼 굉장히 진중하고 묵직하고
정교하고 차분한 그런 세단입니다. 가성비는 글쎄요, 가성비는 그냥 딱 가격에 걸맞는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아우디를 1억을 넘게 주고 사라고 생각하는 분한테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차일 것이고, 풀사이즈 세단 이 정도면은 혜자 가격 아닌가? 게다가 할인 좀 받아가지고 사면 이 정도 혜자 아닌가? 약간 중형차 사이즈는 나는 좀 답답하더라. 그 다음에 i6는 조금 공간이 아쉬워 라고 하는 분들, 그럼에도 한 4-5천만 원을 더 쓸 수 있는 흔쾌히 그런 분들한테 맞는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A8을 중고 아니면 당연히 못 사기도 하지만 300m 앞에서 시속 100km. 고민하다가 저는 A6를 살 것 같아요. 차가 저한테는 좀 큽니다. 그렇고 A6가 그런 면에서는 가성비가 오히려 좋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드디어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탑니다. 반포 IC에서 내리는구나. 굉장히 막히겠네요. 네, 서울 IC 진입했고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마트 ACC를 켜려야죠. ACCC 속도 맞추고, 네, 이러면 뭐 막히든지 말든지 나는 급한 거 없다. 여기는 이제 어디지? 양재 이제 강남에 들어서는 길이죠.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막힙니다. 차들이 굉장히 막히고, 나 지금 못 찾는 거지.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17km가 더 남았는데 이제 강남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좀 적당히 정리를 하자면 너무 좋은 차다. 그 한마디, 그 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차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속 구간에서의 특유의 그 사륜구동 장치가 작동하는 이 진동, 이거는 뭐랄까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를 이 가격으로 주고 샀다. 이 주행거리가 다소 많긴 하지만 스펙은 좀 떨어지지만 내실은 굉장히 좋다. 즉 굉장히 합리적인 거래를 하셨다 라고 생각하고, 이 차는 이 정도 컨디션은 A 플러스급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를 잘 전해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재에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가 2.4km 남았는데 1km 오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국방부가 여기 용산에 있군요. 근데 왜 국방부가 이런 서울의 복잡한 도심 중앙에 있지? 지방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국방부 아니면 전방으로 가든지. 왜 국방부가 여기 있어야 되지? 뭔가 작전 지휘를 해야 돼서? 왜 수도에서 해야 되죠? 아니면 좀 더 내려가던가 그래도 되잖아요. 충청도 이런데 급하게 볼일이 좀 헬기 타고 오면 되지